저희 하루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거대한 기업의 소나기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때가 되면 정기적인 기본 검진, 이른바 체크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그 병원이 바로 옵텀 헬스 클리닉이더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산하의 의료 서비스 체인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면 오후에 저를 진료하는 의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옵텀 인사이트 AI가 추천한 치료법을 적용해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갑니다. 제가 가는 약국도 어김없이 옵텀 RX 약국이더군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이 그들의 손을 거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제가 오늘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처방받은 약의 정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제 의료 관련 데이터가 한밤중에 UNH, 즉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거대한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마디로 저는 하루 종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움직임이 이 거대 기업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한 주제에 보험 청구, 거부율이 무려 32%에 달한다는 겁니다. 업계 평균이 16%인데 말이죠.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거부 결정의 90%가 AI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거부당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보험을 거부당한 환자들의 40%가 치료를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이게 의료비냐? 아니면 그냥 돈 버는 수단이냐? 라는 욕지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병원에 들러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분은 단순한 배탈로 응급실에 갔다가 몇 시간 만에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장염인데 몇천 불이라고? 미쳤나 진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구급차 한 번 타면 몇천 달러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처방받아도 수백 달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 가정당 연간 평균 의료비가 22,000달러라니 이건 거의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같은 수술이 독일에서는 5,00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5만 달러. 같은 약이 캐나다에서는 50달러인데 미국에서는 500달러.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은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시니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 보험 청구 거부율이 유난히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진료인데 코딩이 잘못되었다, 필요 없는 진료였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화 붙들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면 또다시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죠. 이런 빌어먹을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정말이지 귀찮아서 그냥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쉬운 방법은 보험비를 주지 않는 거다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니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라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과연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만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미국의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사업 관행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회사 고객 등쳐먹고 수익 내는 회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대 기업의 독점적인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으로 수많은 미국인의 의료 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계열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의료 기록, 보험 기록, 결제 기록 등이 한순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을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싸게 사고 싶다는 사람, 혹은 이미 물려 있어서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악재 많을 때가 기회지 뭐. 의료산업은 갈수록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것이라는 의견은 기업의 윤리적 문제와는 별개로 냉정하게 수익만을 쫓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끔찍한 괴물, 생리적 거부감이 너무 커요. 이런 악질 기업을 투자할 생각은 없음과 같은 반응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거부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살면서 왜 공기업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됨. 의료, 교육, 대중교통, 에너지는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 생각함. 이라는 의견처럼 의료를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시니어들은 이 거대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보험사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 악덕 기업이라도 결국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보험사의 시스템에 한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의료 제국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비록 복잡하고 어렵지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거부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싸워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필요하다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등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해 제기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 이용 전 비용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병원이나 클리닉에 방문하기 전 해당 진료나 검사에 대한 예상 비용을 문의하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내 의료 기록과 정보를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수상한 이메일이나 전화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재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보험사는 왜 내가 낸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지함은 곧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의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미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항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